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봅시다. 이거 사회문화 7강입니다. 7강. 이 관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세 어떻게 때릴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종가세, 종량세, 할당관세, 뭐 긴급관세, 뭐 관세에 대한 쭈루룩 얘기가 나오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이제 국가가 이제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과세권에 의해 이제 수입품에 그 수입품에다 관세를 때리는구나. 그죠? 그게 이제 관세다. 이 정도 다 알잖아요. 그죠? 수입품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 수입은 국고에 기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아,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 국가 자체가 이제 그 국고로 들어가는구나. 그죠?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겠지.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 수입품 자체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관세를 때려버려 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안 사겠지. 그죠?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수입 거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맞고.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지. 그죠? 판매 가격이 오르겠지. 그죠?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그렇겠지. 수입품에다가 같은 국산품이 있고 이제 수입품이 있는데 여기다 가격을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럼 안 사겠지. 이제 국산품 사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국내 산업을 이제 보호한다. 이해되고, 관세는 조세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 뭐 어차피 뭐 조세 일종이니까 조세 법률주의 맞지.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빠르게 해야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때리죠. 관세를 함부로 못 때립니다. 그런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조세 법률주의가.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대략적으로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세 법률로는 이제 딱 구체적으로 딱 못 정하고 이제 시행령으로 빠르게 정하고, 그죠? 시행령은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명령이니까 빠르게 딱 하고 또 범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뭐를 기준으로 이제 부과를 할 건가? 세금을 때릴 건가?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때릴 건가? 아니면 뭐 수량 기준으로 관세를 때릴 건가? 이래 보는 거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어떤 뭐 정하는 것은 이제 종가세, 그죠? 가격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것을 종량제. 이건 뭐 쓰레기 종량제, 그죠? 종량제, 양으로 이제 세금을 때리는. 수량을 이제 수량을 기준으로, 그죠?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것을 이제 종량제라 한다. 종가세에 대한 얘기 봅시다. 가격에 대해서.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의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과세 가격에다가 백분율 몇 퍼센트 이렇게 때리는 거네요. 그죠? 뭐 100만 원짜리면은 거기다가 1% 때리면 만 원이겠네요. 그죠? 뭐 1% 맞죠? 1% 때리면은 만 원. 이게 이제 과세다. 뭐 관세를 때린다. 그런 식으로 곱한다.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다.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 상관없이 수량, 그죠? 양에다가 이제 표준과세를 한다. 수량을 표준과세를 한다. 중량, 뭐 면적, 용적, 매수, 양을 말하는 거지. 그죠? 이걸 단위로 하여 단위당 한 단위당 뭐 몇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세가 이루어진다. 한편 종가세와 종량제 중 어느 하나를 이제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이제 선택관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선택관세. 그다음에 뭐 종량세, 종가세 전부 둘 다 때리는 걸 이제 그 복합관세라고 한다.
뭐 수입품 얘가 있네요. 수입품 A를 1m 제곱 넓이네요. 넓이를 이제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1m 제곱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은 미터 제곱당 뭐 200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종가세율 가격에다가 10% 때린다. 이건 이제 복합적으로 때리는 거네. 복합관세네, 그죠? 종량세도 때리고 종가세도 때리네. 둘 다 때리네. 1m 제곱당 수입 가격이 이제 1,000원이다 말하고,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수입 가격이 1m 제곱당 이제 복합관세는, 종량세는 1m 제곱당 200원이라 그랬잖아요. 응? 그 미터 제곱당 1,000원이니까 1m 제곱당 종량세는 200원. 그 다음에 종가세는 가격이 얼마인데 1,000원에다가 이제 종가세율이 10%니까 10% 때리면은 100원이겠네. 그죠? 1,000원에 10%는 100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거 두 개 다, 복합관세는 이제 두 개 다 합하는 거니까 종량세 200원, 종가세 100원 해가지고 300원. 이 되어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가 된다. 실질적으로 뭐 1,000원 정도 1m 제곱당 뭐 30%가 이제 실질 과세겠네요. 그죠? 실효세율이네. 선택관세는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정가세 중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구나. 더 높은 쪽을 선택해서 부과하므로 선택관세는 200원이겠지. 종량세는 200원이고 종가세가 100원이니까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선택관세니까 높은 쪽 종량세 200원. 그럼 그렇게 되면 실효세율은 얼마입니까? 1,000원당 200원 하니까 뭐 20%. 그러니까 실효세율은 가격에다가 그죠? 몇 퍼센트인가 그걸 보는 거네요. 그죠? 실효세율. 1m 제곱당 수익 가격이 이제 3,000원이다. 비싸네. 그죠? 3,000원일 때는 1m 제곱당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의 량세니까, 그죠? 종량세가 이제 2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200원. 그래서 종가세는 가격에다가 때리는 거니까 10% 때리는 거니까 300원. 그거 더하면 이제 복합관세는 300원. 500원. 그죠? 두 개 합한 거. 200원 더하기 300원이니까 복합관세는 500원이고, 선택관세는 둘 중에 높은 놈 고르니까 300원이죠. 그죠? 종가세 300원. 그죠? 머리 없지 않다. 그죠?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다.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봅시다. 슬라이드 관세나 뭐 할당 관세다. 뭐야? 그죠?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이거 두 개 얘기하면 요 문단은 끝나겠네요. 봅시다. 슬라이드 관세가 뭘까? 뭐 또 복잡하대. 봅시다.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데 국산품 있고 수입품 있다. 그럼 그 가격 차이에 따라 이제 관세액을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하는 탄력적 관세. 그 슬라이드 관세의 이제 수입 가격이 낮으면,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아. 그러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이제 국산품이 있고 이제 그 수입품이 있는데 이거 가격 비교를 하는 거지. 해가지고 이 수입품이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세율을 좀 낮추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입 가격이 너무 낮아. 그럼 세율을 좀 높여가지고 좀 세금을 좀 많이 거둔다. 뭐 이런 거다. 그죠? 국산품 가격과 이제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산품과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는 거지. 그죠? 가격 조정해서 가지고 국내 상품의 이제 국내 산업의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 관세의 목적은 뭐 국내 산업 이제 보호하는 게 또 목적이니까, 그죠? 요게 이제 슬라이드 관세라고 하는 거고, 할당 관세는 또 뭐냐? 할당 관세.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특정 상품을 이제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 개수에 대한 문제구나.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 적용하고, 그 이제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 이거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싸게 좀 해주다가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온다, 대량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관세를 많이 때린다. 그죠? 그게 이제 할당이네. 그죠? 요 정도 할당, 100개까지 할당이다. 그 이상 초과되는 거는 관세 많이 때릴 거야. 그죠? 할당 관세다. 이때 낮은 세율은 1차 관세율을 때리다가 이제 그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럼 이제 그죠? 거기다 이제 2차 관세율을 때린다. 높은 관세율.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 그러니까 국내 수요량, 그러니까 필요한 양을 말하는 거지. 필요한 양이 5천만 개가 되는데, 국내 공급량은 3천만 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2천만 개는 수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차감한 수량이 그만큼이 이제 그 낮은 관세를 때려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낮은 관세를 때려가지고 수입을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한다. 더 많이 가지고 온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초과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제 높은 관세를 때려가지고, 그죠? 조금 좀 뭐 덜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산업 보호를 하는 거군요. 그죠? 이게 되고,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상황. 이거 뭐 사과가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사과는 지금 우리는 수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레 때문에, 그죠? 그런 뭐 병충해 때문에 수입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 사과, 다른 걸 들까? 사과, 그죠?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가 막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작아. 그렇기 때문에 좀 수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을 하게 하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2차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렇게 그건 이제 국내 상황과 관련이 되지. 그죠? 사과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상황에 상당히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케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 그죠? 정부의 판단으로 이제 신속하게 관세를 때려. 이거는 이제 뭐 법으로 정하고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그냥 시행령으로 때려버립니다. 그죠? 시행령으로. 그죠? 신속하게 이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긴급 관세라고 하는 건데, 긴급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수입품 가격이 너무 뚝 떨어져.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겠지. 서로 살려 그럴 거니까. 그죠? 수요가 확 늘어날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외국 상품의 이제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지요. 그죠? 같은 거 생산은, 만약에 뭐 펜을 국내에서는 이제 100원에 팔 수 있는데 다른 뭐 중국에서 막 50원으로 팔 수 있어. 똑같은 품질에. 그럼 와장창 다 이걸 사겠지. 그 국내 볼펜 회사는 완전 망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관세를 때리는 거죠. 그죠? 국내 산업에 중대한 어떤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동할 수 있다. 그죠? 현대 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이제 다르게 적용하고, 그치?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뭐 공산품도 다를 거고 이제 뭐 농산품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에 이제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세율을 조정해가지고 상품의 가격을 이제 변화를 시킨다.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게 문제인 거지. 지들 나라에서 막 반도체 같은 거 예를 들어 경쟁 상품에 거기다가 지들이 막 세금을 때려 넣어, 다른 나라에서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거기서 막 지들이 보조금을 때려 넣어가지고, 정부 보조금 넣어가지고 가격을 떨궈 버렸어.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 쫄딱 망하겠죠. 그죠? 그럼 망한 다음에 이제 가격을 올려버리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줘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떤 공장들이 다 망한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100% 수입해야 되니까 그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공격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지. 그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염가 판매가 뭡니까? 염가 판매다. 그러니까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걸 염가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염가 판매가 정가, 원래는 가격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작게 팔아. 손해보고 파는 거지. 왜? 국가에서 보조금 받겠지.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나라 반도체를 줘줘야 되겠다. 응?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를 줘줘야 되겠다. 중국에서 그래 마음 먹고 자기들에서 만든 그 반도체를 이제 뭐 중국 그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 중국 자체는 국영기업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100%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라 보조금을 막 주는 거야. 값이 막 뚝 떨어지겠지.
그런 싼 어떤 뭐 저렴한 그런 어떤 뭐 반도체가 막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과 LG가 삼성과 그 SK가 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를 조지려면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 영가 판매, 그죠? 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거. 그런 상품이 이제 국내 이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이제 그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관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 되면 이제 그 우리나라 관세를 때려야 되겠지, 그죠? 관세를 때려가지고 가격을 높여야 돼. 중국에서 들어오는 반도체를 가격을 높여야 돼. 이런 식일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죠?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의 이제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가지고, 그죠? 무역량을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수요량과 맞춰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수요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하는 거,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가격으로 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량의 이제 그 수량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번에 콜롬비아에다가 뭐 관세 때리겠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이제 갈등이 되고 누군가 항복을 해야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 관세율을 크게 높일 경우에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죠? 관세율을 높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어떤 물건 가격에다가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수요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무역량이 줄어든다, 그죠? 우호적 관계가 저해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한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야, 관세 동맹 해가지고 자, 이 정도 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 어기냐, 이렇게 되겠지. 싸우겠지, 그죠? 그만큼 이제 관세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관세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대외적인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 이제 관세를 가지고 이제 그 수입 무역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그죠? 널리 활용하고 있다.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죠, 그죠? 경제 지문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